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콜 이후에 목요일 장이 열렸는데 8%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어닝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닝콜 이후에 트럼프가 일론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일단 어제 실적 발표하자마자 실적 레포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2분기에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인도량이 5만 대 가까이 늘었었어요. 그러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나왔었죠.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 주당 순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이 대부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괜찮게 나왔었어요. 자, 실제로 실적 레포트가 나온 다음에는 주가가 1,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이 시작된 다음에 주가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금일 주가가 8.2% 가까이 빠지면서 어닝은 다소 비트를 했지만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입에 대부분이 달려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1분기 어닝콜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뻔도 했어요. 주당 순이익이 0.12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컨센서스 대비 마이너스 70%의 참담한 수준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주가는 9%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희망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어도 단기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 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일단 실적 발표 전에도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1, 2, 3분과 관련된 희망적인 발언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라든지 저가형 모델, 그리고 유럽과 중국의 FSD 확장, 옵티머스 런칭 시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자신감 없는 목소리에서 지연이 될 거다, 내년이나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많았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AI와 관련된 각종 호재성 발언들이 잘 지켜졌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또 연기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다가오는 몇 분기 어닝 힘들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 BBB 액트로 테슬라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와 전기차 시장 임팩트를 받을 것이다. 유럽 FSD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도조2라든지 하드웨어 5라든지 옵티머스 3세대라든지 다 내년에 대량 생산 들어갈 것이다. 내년 이 표현이 많아요. 자, 특히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락을 보였던 시점이 내년 하반기 말이나 돼야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무엇보다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는데 먼저 재무적 성과로 드러날 것은 로보택시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 로보택시 역시 실질적으로 재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던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망감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일관되게 발언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시장 참가장들은 좀 지친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는 지속해서 매출과 EPS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막대인 매출액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EPS도 역시 정체가 느껴집니다. 다른 매그니퍼센트 7 종목들이 한 분기도 빠짐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계속 정체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TTM 기준으로 이 차량 판매량 역시 2023년 4분기에 180만 대를 찍고 계속해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작년부터는 지금 성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차량 판매량이 이렇게 정체를 보이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든지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 역시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점은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알려들어왔던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실적은 실제로 2023년 초반에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일론의 발언에 따르면 내년 연말이 되어서야 로보택시와 같은 AI 실적이 테슬라의 실적에 반영이 되고 의미 있는 재무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테슬라 EPS 전망 그래프를 보더라도 2026년 말이 되어서야 테슬라가 그간 보여왔던 EPS의 약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자, 하지만 최근 BBB 액트가 통과를 하면서 미국 정치권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졌던 일론 머스크인데,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신감 없는 목소리가 느껴졌다라는 게 오늘 주가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당분간은 좀 힘든 분기가 될 것이고,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투자자들 역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테슬라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실제로 AI 실적이 테슬라 전체 실적에 크게 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뉴스들이 있었죠.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이렇게 매 분기 정체를 겪은 지가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이를 타개할 만한 신제품인 모델 Q, 바로 저가형 차량이 되겠죠. 이 저가형 차량이 이미 6월 달부터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대량 생산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9월 30일까지 미국 내 EV 보조금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만약 9월 30일 이후에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신통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 모델 Q가 등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EV 보조금이 사라지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이 모델 Q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는데 일부러 올해 연말 즉 4분기로, 그러니까 9월 30일 이후로 이 출시 시기를 늦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뭔가 불확실성을 던진 것은 다분히 의도성도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를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 오신 레이어드님에 따르면 11월 달에 주주총회가 있죠. 그리고 이 주총에서는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보상안이 나올 거예요. CEO 보상 패키지가 복원이 될 것인데, 그간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시가총액 1위에 올려놓고 글로벌 회사에서도 거의 10위권의 시가총액을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테슬라 이사에는 더 큰 목표를 제시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그간 얘기해왔던 로보택시만으로 5조 달러, 그리고 옵티머스로 25조 달러, 이러한 목표들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미래형 옵션이 되겠습니다. 향후 테슬라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면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게 된 일론 머스크인데, 그 시작점이 좀 낮으면 좋겠죠. 현재의 주가가 낮을수록 일론 머스크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서 시작하면 이후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표 달성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시킬 만큼 굉장히 노련한 전략가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자의 심리를 X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전략에 접목시키는 굉장히 노련한 전략가가 맞습니다. 일부러 현재 주가를 일정 수준 아래로 눌러두고 주주총회가 가까워지는 11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어느 정도 연기가 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반등의 서막이 연출이 되고 곧이어 주총에서 자신의 보상안이 통과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투자는 연초 정치적인 이슈까지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그 투자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자, 중요한 점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이번 2분기 어닝콜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부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희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 기가 텍사스가 위치해 있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함께 경쟁하고 있는 업체가 웨이모예요. 웨이모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2주 후에는 이 경쟁사인 웨이모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이나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일론 머스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로보택시 사업 6월 22일에 시작했죠. 올해 말이 되면은 바로 6개월 정도 로보택시 사업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6개월 만에 미국 절반으로 확장한다라는 건 그 어떤 회사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웨이모 역시 그 확장 수준과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인데 이렇게 되면 웨이모보다 몇백 배 큰 지역을 커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인구의 절반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현재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이미 하고 있죠. 텍사스 전체로도 그 사업 지역이 넓어질 수 있는데 플로리다, 네바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유타와 같은 지역도 현재 별도 승인 과정이 없어요. 신청만 하면 로보택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들은 승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정부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이 없는 주도 있고요. 뭐 이러한 예상 지역들을 다 합쳐보면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인구수가 거의 딱 미국 인구의 절반 수준이에요.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4,700만 명인데 여기에 표시된 15개 주가 1억 8,200만 명으로서 거의 딱 절반 수준이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일리노이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일리노이는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장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홈타운, 그러니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로보택시 사업이 전개가 가능할 것 같다, 승인만 대기하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리노이를 빼고 캘리포니아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15개 주가 만들어지는데 딱 이 인구가 1억 8,200만 명으로서 딱 절반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이제 로보택시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어닝콜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everyone is stating, 대부분의 사람은 발언을 하고 있다. That I will destroy Elon's companies. 자, 일론의 회사들을 내가 파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BBB 액트를 통해서 최근에 대규모 EV 보조금을 없애버렸죠. 일론 머스크 역시 탄소 배출권 이 규제 크레딧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모든 사업체들이 번창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미국에게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기록적인 성장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FSD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 충분히 빠른 확장 전개를 미국 정부로부터 스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확실한 건 이번 2분기 실적은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9월 30일까지 EV 보조금이 유지가 되니까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주총회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까워질수록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관련된 호재들이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말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보택시가 미국 전역으로 어느 정도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쓰는 로보택시 상당히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다행스럽게도 테슬라 주가는 300불을 지켜냈고 연말에 로보택시의 빠른 확장이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너무 지치지 마시고 테슬라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너무 테슬라 투자가 힘드시면요, 나중에 AI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AI 사업은 하나하나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 사업이 글로벌로 크게 확산이 되면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는 마음 편하게 정말 장기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옵티머스가 한국에도 보급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폰을 누구나 쉽게 쓰듯이 이 옵티머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일하는 모습을 발견될 때까지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